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외칠 수준이 됐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 투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 정치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흐름을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혁명을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 주권 혁명을 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국민 주권 혁명. 그동안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뭐 산업화니 민주화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에서 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박가수 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야, 우리가 말로만 국민 주권, 네, 말로만 국민 주권 국가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생선을 맡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정치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고양이들한테 생선을 맡기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국민들이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간접 민주 정치는 이제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 정치의 끝물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영국의 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국민 주권 혁명이 한 번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학 농민혁명이 사실 국민 주권 혁명이었는데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국민 주권 혁명이 좌절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인제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반드시 혁명이 있어야 된다.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 투표 제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국민 주권 혁명을 반드시 이뤄야 되구나. 미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언젠가는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표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외국인 투표권도 사실상 국민 주권의 문제거든요. 네, 국민 주권의 문제인데 이 외국인 투표권이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주권 훼손입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100명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요. 국회 홈페이지에 인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반대에 100명 동의해 주셨어요. 외국인 투표권 반대 100명 동의해 주셔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네, 코코마미 TV님 반갑습니다. 나가자님, 네, 국민청원 왜 묵살하는가 이 뜻은 내각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모든 게 말뿐인 참, 네, 나가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신유원님, 네, 김재균님, 교수님 오랜만에 뵙나요? 방송 하루도 빠짐없이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 직접 정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는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직접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희님, 기존 정치인은 낡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악한 짓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금님 반갑습니다. 보이코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 뭐 제가 그 국민 그 제안 올려봤더니 역시 똑같아요. 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딴 데로 그냥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죠.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 대통령은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영부인제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참 웃기는 얘기였죠. 영부인제를 없앤다라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 이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은 아주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칭찬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취임 2달밖에 안 됐죠.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지금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부정이 이게 이제 3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의 이 아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화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국민들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뭐 탄핵이니 뭐 이렇게 막 이 분위기가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각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각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내통해 가지고 내각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터뜨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영부인제를 제가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게 현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은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윤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그리고 친중 노선, 친북 노선에서 유턴했다라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거 정말 잘했고 지금 공공기관 개혁이라든지 공무원 개혁 그리고 위원회 개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 권익금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요. 공공기관 개혁합시다. 좋아요. 또 뭐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또는 토지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매각을 해요. 좋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 또 정당이 정당 보조금이나 올리고 선거 보조금이나 올리고 또 선거 보전금이나 올리고 특활비나 올리고 업무 추진비나 올리고 이러면은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권익금을 제도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안전지대를 위하여 안전망을 위하여 국민 권익금 제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권익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그 국민권익위원회도 필요 없어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거. 그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 해놓고 국민권익을 뭘 대변을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금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뭘 그냥 정치적 싸움만 하지 뭘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민간인들이 계약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간인들이 임기제로 해서 완전히 국민 권익을 지켜내는 그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돼야지 말만 국민권익위원회지 뭐 정치인 권익위원회입니까? 뭡니까? 민원 넣어봤자 그냥 계속 그냥 이첩이나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법무부로 가세요. 법무부에 얘기하면 또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얘기하면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뭐 교육부로 가세요. 계속 뺑뺑이만 돌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무려 한 5년 전부터 공무원들과 굉장히 많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달라진 게 없어요. 공무원들은 계속 그냥 뺑뺑이 돌리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얘기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주권혁명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이 국민 주권 정치예요.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동안 흐름을 쭉 보세요. 그동안 여당, 야당이 이렇게 쭉 해오고 뭐 독재니 민주화니 뭐 이런 과정을 쭉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걸어왔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똑같거든.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이들이 잘못하면 정당 간판이라 바꾸고 그 정당 간판 바꾸면은요
간판 비용부터 해가지고 깃발 비용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다 국민 세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국민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야 이것들 안 되겠네. 검수완박하는 거 봐라. 예? 이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 정치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국민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발언 리스크, 발언하다가 이제 욱하고 뭐 하면서 발언 리스크 터져가지고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여야가 물밑에서 내각제 협상하고 그러면은 내각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정황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국민들이 진짜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8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내각제 반대에 이 목소리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 내각제 반대에 8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100명이 동의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만 시켜도 애국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100명 정도 동의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만 돼도 이게 진짜 뭐 우리가 애국 활동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살아있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반대에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아마 뭐 조만간에 내각제가 수면 위로 팍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각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상속세 반대 118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상속세 폐지 이거 11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11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상속세 반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상속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 네, 재산세 폐지. 적어도 이 재산세 이런 문제들 이게 뭐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 살 때 취득세니 뭐 이거 다 내잖아요. 그런데 또 재산세까지 매겨가지고 뭐 요즘에 수입도 없고 집 하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월세를 내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특활비 폐지 73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는데요. 네, 특활비 폐지 7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특활비 폐지 73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이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기가 막힌 거죠. 국민 세금을 9,800억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지금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국민 거부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 예산 거부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11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11명. 네, 11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달걀로 계란 깨기 같지만 계속 해야 합니다. 국민 예산 거부권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죽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의 의병 정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찬희님, 한 바구니에 넣고 양심과 진정성을 놓고 다 털어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서리라 사료됩니다. 네, 윤통은 대통령 처음이라 그러면 정 교수님 방송만 시청해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네, 그놈이 그놈 허파 속 속는 셈치고 바꿔봅시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네, 박찬희님이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비건님, 국회 예산 꼭 해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건님. 네, MBPA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네,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그래서 국민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했다. 그러면은 국회 예산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온 거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를 외친 겁니다. 이게 국민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상속세만도 마찬가지죠.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집 없는 서름에 집 그냥 하나 마련해 놨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토지분 재산세다, 건축분 재산세다 뺏어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상속세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외국들은 상속세 폐지해 버리잖아요. 폐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야, 이 기업이 그냥 해외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라 거지 되겠다 하면서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상속세 폐지하면은 기업들 목을 쥐고 그 뭐 삥땅이라도 뜯어야 될 텐데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미국으로 넘어가든 LG가 중국으로 넘어가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니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자기들의 국익을 위하여 우리나라 필요한 기업들은 가져가고 싶겠죠. 그러면은 이 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상속세 폐지하고 증여세 폐지해서 왜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국민들의 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니 이런 거 다 폐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 뭐 소득세, 취득세 뭐 다 내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산세까지 물려 가지고 또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들도 취득세 내고 뭐 양도세 내고 또 부가가치세 계속 내고 세금 종합소득세로 또 세금 다 내는데 거기다가 재산세 물려 가지고 또 뜯어가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상가야도 텅텅 비어 있는 상가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상가가 비어 있으면은 그때는 뭐 정부가 뭐 도와줄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줄여가지고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고 그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쓸어버리고 국민 주권 혁명을 통해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그래서 18개월 동안 국민들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아예 국회를 그냥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뽑고 헌법 개정해가지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버리고 월급도 실질적 수당제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러한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 5천만이 국민들이 있는데 5천만이 있는데 저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저 정당 뭐 다 합쳐갖고 한 100명, 100만 명? 100만 명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성직자 왕 그리고 귀족들 5%에 95%가 끌려다니면서 계속 세금 내고 그들한테 고열 빨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한 10,000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단두대에서 목 치는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안 어울리니까 좋게 국민투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서면으로 동의하면은 국회 해산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 과반수가 참여해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정치를 하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막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냥 뭐 술 마시고 또 그냥 자고 또 그냥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자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은 모든 거를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계속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또 병 들어가고 또 병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국민투표 국회 해산제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얘기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공무원 개혁, 공공기관 개혁, 위원회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 건의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자신은 대통령 꿈이 아니었잖아요. 대통령 꿈이 아닌데 검찰총장하고 그 다음에 저 변호사 개업해갖고 변호사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을 위하여 그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각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그 역사적으로 아주 창피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나라가 내각제로 가가지고 친중 정치인, 친북 정치인, 친러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끝판왕 시대 이러한 시대가 되느니 국민들에게 운명을 맡겨야겠다. 이 나라 운명을 국민들에게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국민 50만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제도를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국민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 제안을 하니까 중앙선관위 소속입니다. 중앙선관위로 전화하세요. 거기다가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그게 답변이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국민 제안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절대로 국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나 그냥 편하게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도 뭐 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이런 거 오면은 그냥 저 중앙선관위 전화하세요 하고 오늘도 무사히 끝나고 술 마시고 뭐 놀고 또 주말 되면은 또 놀러 가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결국에는 야,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일반 소시민들이 일반 소시민들이 일해야 되는데 나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결국엔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지인들도 뭐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됐는데 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임기 끝나니까 시골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임기 끝나니까 그냥 시골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뭐 나라를 구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니 뭐 임기 잘해 먹고 시골로 내려가 갖고 지금은 시골에서 아주 신선처럼 살아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만 그냥 잘 특권 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신선처럼 살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 주권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만들어내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나라 팔아먹어도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면책특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발언한 거에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떠한 법을 만들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책특권.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예? 이런 법을 이완용이가 지시를 했나?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이것들은 면책특권이 있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탄핵되는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수라고 자기들만 탄핵 안 돼. 판사 검사 탄핵되고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다 탄핵되는데 자기들만 탄핵이 안 돼. 자기들은 신이야, 신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면책특권, 책임을 면한다. 거기에다가 또 불체포특권 해가지고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려.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대잖아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염라대왕도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양 내가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 하고자 목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덤으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 주권혁명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국민 주권혁명이 다른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자꾸 터지는데 그냥 남자답게 딱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영부인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 위해서 제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 주권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인데 국민이 나를 뽑았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탄핵할 수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돼. 아니 국민이 시장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탄핵해. 근데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겠습니다. 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국회의원만 법을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면 누가 제어합니까?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이제는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회가 잘못할 시에는 국민들이 국회 해산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지율이 금방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60%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 공무원 개혁하겠다, 위원회 개혁하겠다, 요거 가지고요 지지율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 문제, 앞으로 2024년이면은 노인 인구가 앞으로 2년 후면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돼요. 1,000만 명. 그리고 2040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고령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인데 OECD의 3배다.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게 요양원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요양으로 바꾸고, 가정 중심 요양, 지금 계속 요양 시설, 우리나라는요 이 기득권들이 모든 법과 제도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협회 이런 데가 계속 내가 당신 밀어줄게, 이거 이런 법을 좀 해줘, 이런 법을 해줘 해가지고 국민은 아랑곳 없이 집단 이기적인 그러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요양제도도 요양원 중심, 요양병원 중심 해갖고 요양병원에 돈 지원해주고 요양원에 돈 지원해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은 앞으로 이 요양원에서 엄청난 노인 학대, 노인 폭행,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터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간병인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가가지고 20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쓰는 거죠. 가정 요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횟수를 늘려갖고 하루에 8번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정 요양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대판 고려장이다라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위주로 간다?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시설에다가 돈 지원해줘.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돈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장애인 시설에서 막 비리가 일어나고 장애인 폭행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터져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제도는 국민권익금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월급도 많은데 무슨 성과급까지 가져가. 국민의 기관들인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 중심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처럼 이 개인 중심, 가정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을 줘서,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 공공기관의 모든 성과금은 폐지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국민 주식을 주고 국민 주제도 그리고 국민 권익금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없애버리고 위원회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 개혁에 동참한다니까요. 공무원들도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갈 게 아니야. 공공기관들도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가면 안 돼. 모두가 살아야 돼. 그래서 노사들도 마찬가지. 노사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돼. 그냥 을과 을의 싸움이다 그래갖고 최저임금 가지고 그냥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하고 저임금 근로자들하고 싸움시키고 있잖아요. 을과 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권익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 허경영 전 후보도 국민배당금을 얘기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을 얘기했고 기본소득당도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뭐 양성기 전 후보도 국민주 얘기를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국민권익금이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돈이다. 그래서 국민권익금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개혁을 해야 돼요. 완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싹 개혁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완전 체제를 국민주권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해야 합니다. 이걸. 이 국민주권 혁명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는 계속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제 말이 2024년 앞으로 2년 후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국민연금 고갈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이제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의료보험은 더 내세요. 의료보험 더 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았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의료보험 더 내세요. 더 내세요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이 나라에. 저출산은 계속 380조를 써도 저출산은 심하대. 나라 멸망급이야. 고령화는 너무너무 심하대 가지고 이제 2040년 앞으로 18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막 늘리면 돼요. 요양원 늘리고 요양원에다가 노인들 1명 들어가면은 돈 뭐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면 됩니다. 누가 배부른 거야 그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무슨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제가 이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들 깨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깨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누가 바꿀 거예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아이고 이 국민들은 개돼지야. 이것들은 일주일만 열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식어버려. 우리가 정당 보조금으로 500억을 가져가든 선거 보조금으로 1500억을 가져가든 그리고 우리가 6천억을 선거 보조금으로 가져가든 9,800억 1조라 그러면 좀 많게 느껴지니까 9,800억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쓰든 또 국회의원들이 144억을 영수증도 없이 특별활동비로 쓰든 국민들은 그냥 어차피 뉴스에 나오면은 일주일만 그냥 달아올랐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나라에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도 망하는데 막 자살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률 세계 1위야. 계속 자살해. 마구 자살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막 죽여. 생명 존중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엄마랑 말다툼했다가 엄마도 죽이고 그냥 또 뭐 요즘에 가정 불화가 많으니까 또 뭐 매제도 죽이고 뭐
계속 그냥 툭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제 그냥 새벽에 술 마시고 다툼이 있었다가 그냥 죽여. 하루아침에 그냥 살인범이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뭐 자살률, 거기다 강력 범죄, 거기에다가 서민 경제는 빨간불이야. 서민 경제 가계부채가 세계 1위야.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져요.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아주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금리 계속 올라가가지고 니네들 빚내갖고 주식 투자했지, 빚내서 코인 했지, 빚내서 집 샀지, 이제 다 한번 내놔봐라. 결국에는 경매로 다 뺏기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사태다. 그리고 이 나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내야겠다. 뭐가 잘못됐는가? 조선시대 양반제도나 똑같은 거 아닌가?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해야 된다. 5%의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95%의 평민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자유와 평등과 국민 주권이라는 계몽 운동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왕이든 귀족이든 성직자든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왜 왕하고 귀족만 자유롭게 사느냐? 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과 국민 주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에서 의식이 깨지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자유로워. 시간에서 자유롭고 돈에서 자유로워.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돈을 못 벌면 자살해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그냥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나가고 있어.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 그리고 계속 집값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등? 뭐가 평등해?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한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신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학벌주의로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이 다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특권 귀족층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인 거예요. 국민 주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거대 양당에게 있지 무슨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가 민주공화국이에요? 거대 양당 공화국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투표날 투표하는 것도 속아서 하는 거예요. 다 세뇌당에서 뭐 여론조사, 방송보도, TV 토론 다 여야만 나와서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여야만 찍다가 끝나는 거야. 속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IQ가 한 200되는 놈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에서 볼테르나 루소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일깨운 거예요. 일깨운 거. 일제시대 때도 우리 국민 민족 지도자들이 애국 계몽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속 일깨운 거예요.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계몽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몽운동해야 된다. 누가 되든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 깨달은 건 있어. 이번에 누구 찍으세요? 그러면은 그놈이 그놈이야. 이놈 찍든 저놈 찍든 바뀌는 건 없어. 똑같아요. 바뀌는 건 없어요. 오직 바뀔 수 있는 길은 국민 주권혁명밖에 없습니다. 국민 주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회용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 법을 왜 국회의원들만 법을 발안하고 자기들만 만들어요? 아니 제가 더 아이디어가 많아요. 정치인들보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청원하는 거야. 국민청원. 국민청원하면은 다 묵살해. 그냥 묵살. 네? 또 윤 정부는 또 국민 제안하라. 그래가지고 100% 실명에다가
비공개 원칙이다. 그래놓고 비공개 원칙이다. 그래놓고 답변은 중앙선관위 알아보세요. 끝.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옛날에 국민청원 있을 때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자, 국민공천증제하자 했더니 그때 20만 명, 제가 국민청원 했을 때 2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20만 명 이상이 막 그거를 느껴가가지고 그 분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비공개 원칙이 돼 실명해가지고 딴 데 알아보세요 이거야. 결론은 딴 데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요 탄핵당하든지 아니면은 내각제로 갑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막 잘한다 왜 잘해? 뭘 잘해? 김건희 잘한다 해가지고 사고 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고 치면은 그때 이제 한 방에 날리려고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작전. 거기에다가 우파도 그냥 김건희 잘해 이러고 있어. 같이 하고 있어. 밑에서 내각제 내통하겠지. 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내고 아침마다 대통령이 그냥 기자들 앞에서 뻥뻥 말하다가 말사고 터지고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이 공작 부리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아주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저출산 이 문제, 고령화 문제, 이 자살률 문제, 이 서민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은 다 하나라니까요.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주 같은 국민권익금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국민권익금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국민이 주인인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집안에 창고에 있는 게 누구 거냐고요. 예? 창고에 있는 쌀이 그 주인 거잖아. 그 나라의 곳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니까 국민에게 당연한 권리로 국민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인데 제 느낌상 거짓말 아니라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2년. 예, 진짜 한 2년 흐른 것 같아요. 2년 좀 흐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2달도 안 됐어 아직. 예, 다음 주가 이제 일요일에 2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드리대님.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시행하면 300명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국민 열세 수천억 절약하고 특활비 9,800억 폐지하고 정당 지원금 수천억 폐지하면 국민 배당금제 실시해서 모든 국민 생활 안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목소리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 배당금, 뭐 국민 권익금, 국민 주권금, 뭐 기본소득 다 좋아요. 예,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느냐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민혁채님 애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이게 아주 좀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많이 들여오겠다 이걸 정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디아스포라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주의를 얘기하면서 한민족, 흩어진 한민족을 계속 비자를 주겠다 해가지고 중국의 조선족 아니 자신이 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러면 그분은 중국의 조선족이에요. 근데 자신이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받았어. 진정성을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국인인 거예요. 네, 제가
아는 한 조선족 분도 그분이 진짜 한국인이에요. 자기는 그냥 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적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중국의 그 공산당도 막 비판하고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는 한국인으로 살고자 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사하죠. 예? 그런데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국가와 국민, 예? 국적 이러한 시대에 뒤통수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정부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손들고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계속 유입하겠다. 그럼 저출산 문제는 외국인들을 계속 유입해 가지고 뭐 요즘에 뭐 여러 얘기가 많아요.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교육, 의료비 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한다,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고령화 문제. 네? 이거 뭐죠? 코로나 계속 오면 되는 겁니까? 네? 또 뭐 백신 막 맞으면 되는 겁니까? 인구가 좀 줄어들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국민권익금을 외쳐야 된다.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이런 국민주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다 국민기관 국민기업으로 바꿔서 성과급 다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권익금으로 주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을 국민기업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수익금 그 주식을 국민주로 나눠줘서 국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은 심각한 정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네, 아주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정황들이 안타깝게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참 뭐 이 국가의 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만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이준석 뭐 윤리위가 열린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큰 문제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문제 있으면은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이게 하나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권력 다툼이라면은 참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네, 지금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이 노인 빈곤율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자살률 문제, 강력 범죄 문제,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마구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 또 서민 경제 문제, 이거 서민 경제 이 불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성령 상납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아니, 양심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신속하게 그냥 정리하고 이 지금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온 언론이 떠들고 그럴 정황은 아니죠.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이거를 외치고 주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래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이거 꼭 필요해. 저희가 전에 국민청원했죠. 국민청원했는데 한 400명 정도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가 돼야지 국회로 그 표결이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계속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받고 계속 탄압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텐데 야, 이 유튜브도 이렇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방송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언론사부터 장악해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 유튜브까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유튜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그 제재를 받고 그러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든 게 세상이 뭐 조작이 가능하겠죠. 네, 뭐 여론조사도 조작하는 판국에, 선거도 조작하는 판국에 뭐 이런 뭐 유튜브 조작 하나 못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전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한 이러한 발언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